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될 거고요. 대선 테마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사 먼저 보고 이야기할게요.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리포트고요. 신빙성은 물음표예요. 신빙성은 물음표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 말을 했고, 참모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여기서 멘트를 다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경론을 펼쳤다고 하죠.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참모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톱, 멈췄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음, 이재명이 의혹이 없는 걸로 나온다면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유동규 관련해서도 이 대장동 설계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확인하는 차원에서 뭐가 급합니까? 2, 3주? 길어야 한 달? 이거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자, 일단은 결정하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어, 2002년도에 이제 노무현 후보 결정된 다음에 후보 단일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 탈당해가지고 정몽준하고 단일화해야 된다고 이런 후보 흔들기가 있긴 했지만 말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럴 거라면은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잠시 중단했다가 몇 주 정도 중단했다가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고 나서 의혹이 확인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사 내용은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측에서는 이재명 배임 여러 가지 의혹을 언급한 부분이고요. 솔직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거고요. 이낙연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한 55% 정도, 이낙연이 35% 정도, 요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합치면은 90%고, 나머지 추미애,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지지율이 있는데, 추미애는 이거 정신 나간 여자죠. 이낙, 이낙연을 오히려 욕하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추미애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하고 갈까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거를 거스르겠다고,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삼보일배를 해서 그거를 갚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애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죠.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서 명확하게 도움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추미애는 도움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도움이 된대. 이게 미친 거죠. 이재명은 자기가 연루된 사람이니까 자기가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추미애는 정신 차리셔야죠, 아줌마. 응? 어쨌든 억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이 청와대 입장인 거고요.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고 만에 하나라도 진짜 변호사 시절에 만났던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시장이 될 때도 재선을 할 때도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다 선거를 도왔던 거는 확인된 사실이에요. 근데 측근은 아니래요. 자, 어떻게 보면 야인 비슷한 사람이죠.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리모델링 조합장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 사회 경력에 근거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로 건축사 사무소 경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 설계 관련된 일을 한 게 아니라 운전기사로 잠깐 일했대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 뭐를 시켰나요? 시설관리공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리를 시켰죠. 누가? 이재명이. 근데 측근은 아니래요. 모르겠습니다. 이래놓고 자기가 뭐라고 했나요? 자, 한전 직원이 비리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표 써야 되냐고요? 네가 대통령이냐? 유동규가 한전 직원이야? 이렇게 따지면은 뭐 대통령급으로 따지면, 네가 대통령급으로 따진다면은 유동규는 뭐냐면은 검찰총장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자, 윤석열이 지금 깽판 쳐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냐? 책임질 필요가 없지. 윤석열이 배신한 거니까. 애초부터 윤석열이 잘못된 거지 대통령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과 유동규는 거의 한 몸이야. 거의 한 몸. 제가 봤을 때 한 몸이에요. 자, 이 사람이 설계한 걸 이재명이 몰랐을까? 이 사람이 설계한 거 그대로 눈 감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잖아. 난 몰랐어라는 얘기는. 그래놓고 뭐 네가 이게 무슨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야.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이걸 잘한 일이라고 할 거면은 이 유동규가 설계한 거를 다 인정을 하라고. 잘못 설계하고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공 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800억 이상을 못 가져가게 설계한 이 부분을 인정해야지. 잘못한 거 인정해야지. 잘한 것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물론 이 성남 대장동 의혹이 잘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충분하게 공공으로 환수하고 여러 가지로 뭐 어떤 표본이 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도 이야기 안 한다는 거지. 아니 잘한 것만 봐. 잘못한 거는 난 몰라. 나는 몰라. 그건 모르고 잘한 것만 이야기하자. 뭐 이런 개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아무리 자기를 과대포장하려고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한다고 해도 뻔히 의혹이 터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만한 건데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하고 이거를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은 애초부터 이 대장동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든가. 뭐 더 이상 기사는 안 볼 거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영화금속 볼 거고요. 영화금속 그리고 동신건설 볼 거고요. 경남스틸 그리고 삼부토건. 뭐 덕성은 뭐 의미가 없지만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요렇게 테마주 볼 거고요. 뭐 윤석열 테마주 덕성 같은 경우에 뭐 한 3-4% 정도 움직이다 말았죠. 자, 지금 윤석열 테마주가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거는 뭐 충분하게 뭐 이재명 테마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11%까지 움직이는 이런 시장인데 윤석열 테마주가 못 움직인다는 건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들만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 윤석열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윤석열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만 지지를 할 뿐 중도층이 됐든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고 비전이 없고 컨텐츠가 없고 정책이 없고 입만 벌리면 논란이 되는, 손에 왕자나 새기고 다니고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윤석열 테마주는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윤석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요? 참,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입니까? 하지만 삼부토건은 얘기가 달라요. 이낙연은 아직 뭐 경선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경선 중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선으로 갈 수도 있고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으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생겨서 이재명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죽은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수는 남아있다. 아직 외통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시고요. 뭐 오늘도 보신 것처럼 퍼포먼스는 나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이용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3,000원 이상에 물렸다.
예를 들어서 3,000원 이상에 물렸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2,250원까지 나왔잖아요. 2,250원이면은 한 뭐 거의 뭐 한 300원 정도 퍼포먼스인데 1,000원 이상 물려 계신 분들 뭐 답이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300원씩 나눠서 3번 퍼포먼스 먹으면은 3번 퍼포먼스 먹으면 거의 1,000원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절대적으로 3부 토건이 끝난 건 아니지만 너무 멍잡고만 있지 말고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문제인 거지. 퍼포먼스가 이렇게 빵빵 나오는데 무조건 본전까지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경남스틸 25% 1,300원 8,240원에서 1,300원까지 뭐 2,000원 넘게 올랐죠. 자, 뭐 저가니까 뭐 보시면 차트상 보시면은 12,750원이 고점인데 이 12,750원에서 8,000원 초반대 뭐 8,2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4,500원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럼 8,200원 기준으로 하면은 앞으로 열려 있는 게 4,500원이 열려 있는 겁니다. 거의 50% 넘게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한번 움직여 준 거죠. 뭐 설거지가 끝나도 다른 세력이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테마주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몇 프로가 오르든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거 설마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내일도 얼마든지 뭐 10,000원 근처에서 이 종목 저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일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해도 10,000원 근처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욕심 버리시고 퍼포먼스 끝나면은 익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경남스틸 절대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동신건설 보고 영화금속 갈게요. 자, 장중에는 뭐 한 7%까지 보여줬고요. 뭐 종가는 5%. 자, 지금 떨어진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이게 가당키나 한가요? 떨어질 때는 보시는 것처럼 7%, 11%씩 떨어지면서 오를 때는 5% 오른다고요? 사실상 동신건설도 이재명이 의혹을 다 털기 전까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퍼포먼스가 나올 때는 그 퍼포먼스만 즐길 수 있다면은 빠르게 잠깐 들어갔다가 익절하시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접근하지 마세요. 영화금속 마지막으로 볼게요. 저는 뭐 영화금속이 다시 뭐 2,200원, 2,400원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이전 저점은 1,64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거기까지 안 가고 1,800원대에서 2,000원대로 회복됐어요. 거래량 300%, 700만 주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졌고요. 뭐 호가창 보시면은 장중에는 2,125원, 16%까지 싸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오버나이트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맞습니다. 2,100원 이상에서 익절하셨다면은 설마 갭이 뜬다고 해도 내일 갭이 뜬다고 해도 얼마든지 2,100원에 잡을 수 있어요. 2,100원에 팔아서 2,100원에 잡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갭이 안 뜨는 게 문제지 갭이 뜨는 건 1도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 확인하시고 양봉 확인하시고 돌파갭 확인하시고 세 가지 조건 확인하시면서 퍼포먼스가 나올 때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종가가 2,005원이기 때문에 이걸 오버나이트 할 이유는 1도 없어요. 자, 뭐 외인 기간 뭐 평단가 한번 볼까요? 자, 2,400원, 2,300원, 뭐 2,490원 이 정도예요. 이 가격대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뭐 11월 달까지 이 근처까지 안 찍을 수도 있겠지만 뭐 홍준표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된다면은 최종으로 야권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은 당연히 저는 3,000원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특이하게도 최근에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계속 떨어져 왔는데도 외인과 기관의 물량은 뭐 그렇게 빠지는 느낌은 없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외국인이 24만 주 정도 팔았다는 얘기는 그동안 꾸준하게 저가권에서 담았던 그런 저평단 2,370원의 외국인이 아니라 낮게
이틀 전에 56만 주, 뭐 1,800원, 1,900원대에 잡았던 그 56만 주가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 17,000주, 뭐 2만 주 이렇게 기간 물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시간에도 한번 볼까요? 자, 시간에는 뭐 살짝 2,000원을 깨긴 했는데 1,995원, 뭐 이게 의미가 있나요? 거래량이 뭐 700만 주가 터지는 정규장보다 거래량이 3만 주밖에 안 터졌는데 뭐 10원 정도 빠졌다고 이럴 필요 없고요. 뭐 결과적으로 또 내일의 분위기가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영화금속도 뭐 동신건설이나 경남스틸도 뭐 삼부토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뭐 중단될지. 만약에 중단된다고 하면 뭐 삼부토건 뭐 3,000원도 볼 수 있죠. 덕선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윤석열 테마주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에 하나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된다면은 그때 잠깐 또 상승할 수는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본선 가면은 더 두드려 맞으면 더 두드려 맞았지 뭐 나아질 게 1도 없는 거죠.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도 구속됐잖아요. 물론 김건희가 구속된 건 아닌데 한 명은 도망갔고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구속 심사를 연기한, 무르익고 있죠. 자, 그 고발 사주 같은 건 어떤가요? 김웅 의원, 이 씨발놈의 개새끼는, 이게 이런 새끼가 무슨 검사였고 뭐 국회의원이었다라는 새끼 모른다, 기억 안 난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통화하면서 얘기한 것까지 녹취로 다 남아있는데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법꾸라지, 이런 사람을 송파구에서는 이 사람 뭘 보고 국회의원을 뽑았나요? 욕해서 죄송하지만 욕 처먹어도 뭐 할 말 있나요? 어? 김웅 의원 관련되신 분들 저한테 명예훼손 고소하시려면 고소하세요. 얼마든지 벌금 내드릴게요. 사람 새끼 아니죠. 저런 게 무슨 정치인이고 검사였다는 게 부끄러울 뿐이죠. 고발 사주도 마찬가지고 털 거는 무지하게 남아 있어요. 뭐 윤석열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윤석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 고소하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고소하세요. 얼마든지 벌금 내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뭐 이재명 관련돼서도 뭐 윤석열 관련돼서도 저는 다 물음표라고 생각되고요. 이낙연도 솔직히 물음표죠.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모멘텀은 홍준표가 그나마 난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아끼다 말 안 하려고 하다가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홍준표도 막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크게 홍준표가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는 될 거라는 거죠. 왜냐고요? 홍준표 말고 홍준표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승민도 택도 없고요. 윤석열도 택도 없어요. 그나마 국민의힘 후보로 그나마 해볼 만한 사람이 홍준표라는 거죠. 뭐 저는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